날이 가면 갈수록 황교안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발표 하나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황교안 총리가 3.6% 올라서 1위를 차지했다 그랬습니다. 17.1% 얻었어요. 황교안 17.1%, 이낙연 15.3%. 이낙연과 차이가 거의 2% 가까이 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낙연이가 아주 근소하게 1위, 황교안 2위인데 이제 그 역전돼 버렸죠. 이재명 7.8%, 이재명이가 7.8%예요. 박원순 7.2%, 김경수 6.7%, 심상정 6.4%, 유승민 6.0%, 홍준표 5.9%. 황교안, 이낙연 빼면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총리는 대구 경북에서 무려 14.9%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15%가 뛰었어요. 대구 경북에서. 대전, 세종, 충청에서 8.6%포인트가 올랐고요. 60대 이상에서 8.9%가 올랐고, 한국당 지지층에서 지난달에는 34.1%였는데 이번에는 49.1%로 무려 15.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한국당에서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황 총리를 49% 지지한다. 이건 이제 한국당 대선 후보로 굳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0% 가까이 얻는 후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황 총리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뭐 어마어마한 비리가 터져나오지 않는 한 선거 역상 선거 역사상 선거 초반에 40% 이상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낙마한 경우는 없거든요. 일단 황 총리는 한국당 대선 후보로 거의 굳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황교안 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후보 경선 사례 등을 고려해서 만장일치로 황교안 총리는 책임당원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했냐면 당원 규정 2조 4항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요청을 하면 최고위원회가 의결해서 어떤 사람이 책임당원 회비 3개월 납부 안 해도 그 사람을 영입해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황교안 총리 책임당원이 돼서 이제 당권 도전에 나설 수가 있는 거죠. 박관용 선관위위원장, 한국당 선관위위원장의 말입니다. 선관위의 이번 결의안으로 더 이상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규에는 선거관리에 관한 것은 선관위가 최고 의결 기관이다. 는 규정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에 더 이상 논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에 관한 것은 선관위가 최고 의결이니까 뭐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황교안 총리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결의했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논의가 필요가 없죠. 뭐 이론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형식상 또 한국당 최고 의결 기관이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에서 선관위 결정을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황교안 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출사표를 본격적으로 이제 던진 거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황교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황교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선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기 위해 당원 동지들 앞에 섰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성취와 도약의 새 길로 이끌겠습니다. 고난의 자유한국당을 승리와 영광의 큰 길로 이끌겠습니다. 한숨과 눈물에 우리 국민들을 끌어안고 행복과 번영의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결연하게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날 대한민국은 젊음과 역동의 나라였습니다. 참 우리나라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열심히 살았죠. 젊음과 역동의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의 꿈과 비전은 누구보다 크고 높았습니다. 무모할지라도 도전을 망설이지 않았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 정신이 있었죠. 쓰러질지라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앞만 보고 달려서 기업고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민주화의 장정에는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누면서 버텨냈고 어깨를 걸고 고난의 세월에 맞섰습니다. 강물처럼 굽이치는 시대 정신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키우고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난한 고물상집 아들 황교안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과거엔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면 아주 큰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전은 멈췄고 꿈은 사라졌습니다. 문정권 들어서서 진짜 도전이고 꿈이고 다 사라졌습니다. 시작도 못 해본 채 포기해야 하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생은 무너지고 각박한 현실 속에 공동체 정신은 실종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지워지고 좌절의 기록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가난할 것이라는 절망적 미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다 부모들이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식만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진짜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잘 사는데 요즘은요, 자식을 부모가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 큰 자식을 부모가 먹여 살리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많다. 이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습니다. 딱 맞는 말이죠.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386 운동권 철학, 참 주사파. 이 무덤에 가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국을 그냥 좌우하고 있어요. 지난날 좌파 경제 실험 소득 주도 성장이 이 정권의 도구마가 되었습니다. 철진한 좌파 경제. 이게 도대체 소득 주도 성장은 성공한 예가 없는 이론인데 이걸 갖다가 이 문정권이 해보겠다고. 저 민주노총 주머니 채워주는 데 이용했죠. 소득주도 성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면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너무너무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퍼지고 있죠. 이 정권과 손을 잡은 강성 귀족 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의 문제죠. 우리나라 민주노총. 국가 경쟁력 추락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이념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저는 과거로 투영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편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고 미북 정상회담도 열렸지만 지금까지도 북핵 폐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면서도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 주한미군 대폭 감축 등 우리의 생존을 무시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권이 추구하는 통일과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통일이 같은 것인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독재와 인권 탄압을 놓아두고 진정한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서 단 한 발자국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비굴하고 불안한 평화가 아닌 당당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자유우파 정당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당이 이걸 물려받았죠. 자유우파 정당. 우리 당이 바로 서야만 지금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혁신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겠죠. 정책, 공약.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최고의 전문가들을 끌어모으고 저의 국정 경험을 쏟아 부어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참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워낙 이 황교안 총리가 국정 경험이 많고 여기에 이제 최고 전문가들과 딱 매치만 되면 아주 거대한 힘이 발휘가 되죠. 강력한 원내 투쟁을 함께 펼쳐서 올해 안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안에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을 비롯한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습니다. 원내 투쟁 다 해가지고 올해 안에 2019년 안에 소득주도 성장 없애버리고 탈원전 폐기시키겠다. 만약 이 정권이 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끝내 망국의 길을 고집한다면 주저없이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서겠습니다. 이야, 참.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요. 아무리 뭐 정부, 문정권이 그냥 이상한 짓 하고 아주 못된 짓 하고 그래도 장외투쟁을 안 해요. 얼마 전에 투쟁한다고, 단식 투쟁한다고 했는데, 하는 거, 5시간 30분 동안 그것도 릴레이로 단식 투쟁한다고요? 국민들이 쇼하냐? 5시간 30분 동안 그게 단식이냐? 아니, 점심밥 먹고 저녁밥 좀 늦게 먹으면 5시간 지나잖아요. 그게 무슨 단식이라고. 욕만 얻어먹고 조롱만 당했죠. 응? 결연하게 그리고 가열차게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저 황교안이 투쟁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각오가. 응? 뭔가 당대표 되면 한국당 달라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자유한국당을 압도적 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겠어요?
황교안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여 더욱 강한 자유한국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둥이 높고 튼튼해야 빅텐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투쟁으로 국민의 신뢰의 기둥을 높이겠습니다. 천하의 인재들을 마음 놓고 우리 당에 들어와 마음껏 꿈과 영역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부터 낮은 자세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자유한국당 대통합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당직 인선부터 탕평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탕평은 꼭 해야죠. 대권 후보를 비롯한 당의 중심 인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대통합 정책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당의 문호를 개방하여 인재 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확고한 원칙이 외연 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좋은 인재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 폭넓게 품고 함께 가는 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거리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제 손을 잡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도탄의 국민을 구하고 위기의 나라를 지켜내려면 제가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어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넉넉해야 나눌 것도 늘어납니다. 공정하고 배려가 넘치는 나라, 포용과 통합이 발전의 에너지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유한국당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제 마음은 첫사랑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첫사랑 참 무섭죠? 이 열정으로 자유한국당을 힘차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을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제 한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나라만 생각하며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의 새 정치를 열어가겠습니다. 뜨겁게 성원해 주시고 마음껏 격려해 주십시오. 2019년 1월 29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황교안 바람이 계속 불고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바짝 긴장할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문 정권은 정권 재창출 못하죠. 어떻게든지 황교안을 무너뜨리려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황교안은 2번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살아온 과정이 깨끗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털 게 없죠. 털 게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황교안 바람이 자유한국당에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이왕이면 될 사람을 밀자 하는 분위기가 더 이제 확고부동하게 굳어질 공산이 커졌죠. 더군다나 대선 후보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황교안 바람이 더 거세지면 거세지 줄어들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른 후보들도 당대표 후보들도 다 훌륭하지만 현재는 황교안 바람이 워낙 거세지고 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십시다.